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미국과 이란의 합의 마무리 단계와 함께 호재로 인한 반등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이 단기 상승 채널 상단에 막히면서 시원한 돌파의 움직임이 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매수세나 유동성이 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건데, 이번 하락에서 이 59K 저점을 갱신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성이나 매수세를 봤을 때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강한 하락분을 단기간에 못 말아 올릴 것 같아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애매한 반등 자리에서 롱 버튼에 쉽사리 손이 안 나간다는 건데, 이 차트의 구조상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 또한 아직 안 나와준 상황 속에서 이 하방의 압력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실제 돈이 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진짜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굉장히 꼬롬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결국 지금 우리가 나와주고 있는 이 조정 구간부터 반등 구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큰 구조에서 차트를 한번 복귀해 봐야 되겠죠. 이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넓게 보시면 먼저 지난 2월달에 나와준 이 60K까지 패닉셀 이후로 파동상 이 상승 1파가 나와줬고 단기적인 2파 조정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82.6K 부분까지 이 강한 상승 3파동이 한 차례 나와줬죠. 자, 이 자리에서 세부 카운팅 5개까지 모두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이 조정 4파 구간이 나오는 건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4파 조정 구간에서 2파의 저점 자리 이 64K를 깨는 강한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는 순간 이 상승 임펄스 관점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3파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파동을 카운팅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 조정 구간부터 지금의 이 반등 구간까지 이 자리를 4시간 봉으로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2파의 저점 자리 64K를 깨는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파동을 다시 카운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 이렇게 추진 5파 하락으로 우리가 봤을 때 먼저 이 첫 번째로 나와준 1파 조정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점부터 1파 조정 구간까지 이렇게 빠르게 추세가 진행될 때는 2.618 구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결국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지금의 이 4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4파 반등 자리가 달갑지만은 않은 게 이 추가적인 5파 하락분이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롱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4파에 대한 반등분을 예상해봤을 때 이러한 조정 3파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0.236 구간과 0.382 구간 이 자리는 이미 터치를 해줬어요. 네, 여기서 호재와 함께 올라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반등을 최대로 보더라도 0.5 구간 68.6K 구간인데요. 지금의 유동성이나 매수세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사실 터치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분에 비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매수세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 시장에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롱버튼을 적극적으로 누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1파 조정분에 대한 자리를 봤을 때 이 자리 좀 볼게요.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던 하락 채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상승 구조를 이어가려면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이 채널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전에도 이 채널 상단에서 계속해서 캔들이 이렇게 저항 맞고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몸통 기준으로 채널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만 맞고 계속 떨어진다? 이 추가적인 하락분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큰 자리, 손익비상 의미 있는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존의 숏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진입 자리들 계속 나와주면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락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진입 이후에 피보나치 2.618 구간까지 분할로 익절을 해드리면서 현재는 이 나머지 물량만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56K, 58K 이런 자리까지 봤기 때문에 나머지 숏 포지션 유지하는 게 손익비상 유리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롱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자, 물론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전을 이 채널 상단과 0.382 구간 이 67K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관점 공유 드렸습니다. 이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분할 이절 계속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진입자리 나올 때마다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직접 입장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지금은 이러한 사파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오파 조정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40K 간다 3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사실 안 나와줄 것 같고요. 이 하락의 마지노선을 56K에서 58K 이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볼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실 이런 터무니없는 하락은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데이터, 이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온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이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 나스닥 차트 같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 같이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왼쪽에 나스닥과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전쟁 동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었는데 자, 그 전에 이 자리 어떤 하락이 나와졌습니까? 나스닥이 8% 가까운 하락이 나와졌어요. 자,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또한 이 59K 찍으면서 이 하락분 나와준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강한 하락분에 비해서 비트코인 이 정도면 가격 방어 굉장히 잘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에 나스닥 조정 구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나스닥 조정 구간에서 비트코인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한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오히려 이런 나스닥의 상승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디커플링으로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스닥의 하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8%가 빠졌는데도 이 정도밖에 하락이 안 나와줬다?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분이 거의 다 나와줬다. 이 조정분 나오더라도 더 이상 크게 안 나와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사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그 전부터 두드려 맞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이러한 하락분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이 쌍바닥을 찍는 바닥 테스트도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스터디방과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 56K부터 58K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하방의 시나리오 열어두면서 롱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이 실시간 유동성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도 전부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이런 진입 자리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진입 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로만 차트에서 그냥 떠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믿음이 가야 이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이 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을 다 공유해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돈 한 푼 안 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이런 결과만 가지고 떠든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이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보시면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놨거든요. 이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이 구글 폼 화면에서 실시간 스터디방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이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이니까요. 이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이 조정 구간이 추진 5파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사파 반등 자리
자리가 나온 이후로는 추가적인 오퍼 하락분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유동성이나 하락분을 봤을 때 뭐 말도 안 되게 40K를 간다, 이런 하락분은 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장 유력한 자리를 56K에서 58K, 지난 저점들과 비슷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면서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받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우리가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 같이 봤었죠. 나스닥이 8% 가까운 조정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비트코인에도 강한 하락 나와준 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이미 그 전부터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다는 거죠. 이 추가적인 하락분을 보고 있지만 강한 하락은 아닐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이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 외적으로도 스터디방에서 계속 실시간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